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코치 2부 진행을 맡게 된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들 상담을 해드리면서 속 시원하게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전화를 주셨다고 해서 2부에 전화 연결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전화를 주셔도 충분히 상담이 가능하니까 전화번호 확인하셔서 지금부터 연락을 꼭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주식 고민들 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자 고민해서 해결되는 건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또 마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상담을 통해서 또 교육까지 같이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많은 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역시 1부에서도 아마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참 사람마다 또 각자 시장을 보는 관점들이 살짝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참고할 만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가 좀 고점 논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이 기술주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그동안 시장을 많이 끌어올렸고 기술주도 덩달아 많이 올라갔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이 공급에 대한 문제라든지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보다는 이 조정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제2의 엔비디아라고 불리는 AMD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이제 예상보다 실제 AI 수혜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랐다. 라는 거품 논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고 주가의 조정이 나오고 국내 증시에도 역시 이런 영향들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산업 생산 지표가 또 발표가 됐거든요. 근래 소비자하고 생산자 물가지수 예상보다 또 올라갔고 산업 생산 지표도 예상치보다 좀 높은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제 기술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기술주는 고평가에 대한 인식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가 만약에 좀 일찍 당겨진다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라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표들이 좀 금리를 인하 시기를 좀 뒤로 늦출 만한 그런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시장은 그래서 좀 약간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국 증시라든지 이제 주요국 증시들 현재 주가의 흐름하고 그다음에 현재 국내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주가의 흐름을 비교해 놓고 본다면 현재 국내 증시는 여전히 너무 올라오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국내 증시에 뭐 투자하시는 분들 항상 이제 이럴 때마다 좀 소외감을 많이 느끼셨을 거고 또 미국이 올라갈 때 안 올라가고 또 미국이 떨어지면 또 같이 떨어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시간 이제 지나고 보면 결국은 과거에 이제 그 당시에는 따라가지 못해서 답답했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어느새 주가는 이제 올라와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이제 최근에 미국 증시의 조정은 사실상 하락으로 가는 조정은 아니에요. 일시적인 어떤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 일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일 뿐이고요.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가치주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뭐 정책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이다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의 그 가치, 주가의 가치로 본다면 현재 국내 증시는 여전히 좀 가치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큰 장입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은 최근에 일본 증시, 아시아 증시에서는 일본 증시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리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이제 한국이 가장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국내는 물가가 또 많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미국 증시의 조정과 또는 일본 증시의 이 하락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수급들이 다른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한국 증시에 대한 메리트를 좀 많이 느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에서는 가치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기술주들 많이 뭐 올라갔다가 이제 일부 종목들이긴 하지만 그 종목들이 조금 이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좀 국내도 역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시각만 좀 바꾸신다면 국내 증시에서도 충분히 기회를 충분히 이제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 여전히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저는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시장에 대한 전략으로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오히려 조정 시에는 우리가 매도의 관점보다는 오히려 싼 가격에서 좀 분할로라도 매수 접근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상담을 진행해 볼 텐데요. 아래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3772-0269번 그리고 0279번이니까 지금 전화 주셔도 상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전화 많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2부,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땡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네, 하나마이크론요. 하나마이크론이요? 네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9,050원에 10%요. 29,050원에 10% 매수하셨군요. 네네. 자,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서 떨어지네요. 그래요. 뭐 근래 매수를 하셨나 봐요? 하나마이크론은? 조금 됐어요. 조금 되셨어요? 됐는데, 네. 네. 그런데요? 네. 얼마 되셨어요? 한 4개월이나 5개월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네. 매수가에 왔다가 또 떨어지고. 그죠? 예, 네. 안 팔았어요. 더 올라갈까봐. 참. 이게 참 희한한, 이제, 희한한 게 주식을 하면서 이제 매수를 하잖아요. 매수를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수를 하는데 참 희한하게도 주가가 빠지고 나서 다시 올라오면 꼭 매수가에 와서 바로 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면 맞아요. 그죠? 매수가에 미치지 못하고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다 팔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람들의 생각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처음에 주식을 매수하면 수익을 내기 위해 매수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가가 막상 떨어져 버리면 그때는 이제 손실이라도 회복하고 본전에서라도 팔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익보다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가격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수가 부근에 오거나 아니면 매수가에 딱 왔을 때 주가가 빠지는 경우들이 매도가 그때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본전 매도죠. 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도 지금 거기에서 흐름을 지금 이제 뭐 비슷한 맥락에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는 하나마이크론은 이제 주가가 어때요? 좀 많이 올라온 편이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래 들어 보면 이제 제가 요즘에 상담을 할 때 보면은 이 거래를 좀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눈에 보기에 되게 간단하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외에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쉽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바로 거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번 볼게요. 하나마이크론은 예전부터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를 보게 되면요. 이때 거래가 어때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가 상승이 또 나왔단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또 나왔고 이 강한 상승이 나올 때 거래가 어땠어요? 또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 이때를 한번 보세요. 이때 거래를 보면 거래가 어때요? 좀 줄었죠. 그죠? 거래가 주가가 올라갈 때는 거래가 늘어나는 게 좋은 거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지금 보니까 점점 거래가 이제 원래 올라갔다가 거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원래 주가보다 거래가 사실 먼저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거래가 좀 줄었다는 건 그 다음에 조정이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언제 매수할까요? 만약에 떨어지고 나서 매수를 한다면 다음에 거래가 많이 들어올 때 이런 식으로 거래가 또 들어올 때 그 시기에 맞춰서 매수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지금 하나마이크론도 물론 이제 회사의 업황이라든지 이제 반도체 패키징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앞으로 좋아질 거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쪽에서의 또 매출도 있고 하이닉스는 또 엔비디아의 또 수혜주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연관성을 갖고 우리가 그 성장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엔비디아의 정작 이제 대장주였던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 최근에 떨어지고 있잖아요. 어제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힘이 좀 빠지고 있는 분위기라 저는 이제 29,050원이면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29,500원 정도 가격에서는 이제 매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냥 쉽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빠지면 또 반등 주고, 빠지면 반등 주고.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은 다음 주가 될지 아니면 뭐 다음 주에 좀 눌렀다 다시 올라올지 이거는 이제 시간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캐치를 하기 어렵지만 반등 시에 29,500원에서는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9,050원이 아니고 29,500원. 이왕이면 좀 몇 병이라도 수익을 내고 나오자는 거죠. 이제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이걸 걸어놓을까요, 매일? 걸어 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네.
아, 아니, 그래요? 보고 매도한 이 종목은 너무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라서 보고서 네. 파셔도 괜찮아요, 사실은. 근데 시간이 없으시면 29,500원에 걸어두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더 이상 추매를 안 해도 추매를 할 필요는 괜찮을까요? 전혀 없죠. 아, 그래요? 만약에 지금 주가가 2만 원 아래, 뭐 15,000원이 뭐 이 정도의 가격이 있다. 그럼 추가 매수를 무조건 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은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네. 추가 매수를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황명멘토입니다. 네. 네. 자, 네, 어떤 고맙습니다. 종목인가요? 자아전자요. 자화전자요. 네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9,300원에 10%요. 29,300원에 10% 매수하셨군요. 네네. 아, 이거 근래에 매수하신 거죠? 예. 요 근래. 매수하자마자 이제 주가가 빠진 거네요. 네. 네. 제가 이제 듣기로는 한 1년 기다리라고 생각하고 샀긴 했는데요. 그래요? 빠지니까 네.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 지금 이 회사를 1년 정도를 이제 생각을 하고 투자하신 거예요? 그 투자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한 1년 정도 갖고 있어라. 아, 그래요? 이제 본인이 이제 생각해서 처음에 매수를 한 건 아니고, 이제 뭐 네. 추천을 하신 분이 이제 얘기한 게 1년 정도를 이제 보고서 기다리라고 네. 매수를 하셨다는 거죠? 네. 네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혹시 그 주식을 투자하실 때 혹시, 그러니까 주식을 하신 지 혹시 오래되진 않으셨죠? 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렇죠. 혹시 공부를 좀 평소에 하고 계신가요? 주기적으로? 아니, 이제 방송 보고 지금 이제 뭐 하나하나 좀 하는데 아직 차트나 이런 거 좀 보기 어렵더라고요. 차트나 이런 것들은 지금 보기 좀 어려우시고. 예. 근데 이제 그 네. 일별로 보면 네. 그 주가의 양이 뭐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진다든가, 거래량이 없다든가, 네. 아니면 며칠째 뭐 그 거래가 똑같 비슷비슷하는 건데 이제 네. 우량주에 있을 때는 제가 한 번씩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매매만 하지 네. 다른 거는 좀 못 보거든요. 네. 제가 이제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주식을 하실 때 사실 우리가 차트를 먼저 공부를 하게 돼요. 누구나. 네. 그죠? 재무제표를 처음부터 이제 딱 이제 갖다 대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포기합니다. 이걸 알아야 주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 포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눈에 이제 딱 이제 들어오는 어떤 흐름을 딱 보면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하면 좀 재밌게 공부가 좀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하면. 근데 그것조차도 처음에는 좀 이제 좀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생소한 거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한테 의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시청자분들 돈을 지금 투자하는 금액을 지금 과거부터 벌었을 거 아니에요. 벌 때 내가 그만큼 힘을 들여서 내 의지에 내 노력에 의해서 돈을 번 거잖아요. 주식도 내가 노력을 하고 하지 않으면 남이 돈을 벌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남의 말을 이제 무조건 맹신하는 이런 건 좋지는 않고요. 스스로도 조금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를 이제 두라고 얘기하셨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1년 정도를 과연 이제 두는 게 맞을까? 만약에 저는 이제 이 기업을 정확히 보면은 이제 좀 좋은 결과물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최소한 3, 4년 정도가 걸릴 수도 있어요. 이 기업은. 왜냐면 그 정도의 장기 플랜을 잡아야 돼요. 왜냐면 이 회사의 그 실적도 지금 안 보셨죠? 네. 실적은 지금 이제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2022년도에도 적자였고요. 작년에도 적자였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흑자 전환이 될까요? 이건 아직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겠죠. 그죠? 네. 왜냐면 2020년도에도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화전자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그 렌즈 쪽 있죠? 그쪽 네.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자동차에도 역시 같이 이제 접목이 되는 분야긴 해요. 그래서 자화전자가 한때 이제 많이 이제 거론됐던 또 유망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찍을 때 사진을 찍을 때 손이 막 떨릴 수 있잖아요. 네, 손 떨림 방지에 대한 기술을 또 갖고 있는 회사가 자화전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예전부터 주목을 좀 받아왔는데 그거는 사실 예전에 그 상황이었고 지금은 좀 많이 지금 달라졌어요. 그런 게 없죠. 네, 그래서 자화전자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거 몇 년 동안 가져가는 것보다는 최근에 보니까 자사주 매각에 대한 뉴스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갔다가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 종목은 이제 매수 가격이 29,300원이잖아요. 그러면 네. 요거는 이제 그 오래 기다릴 것 같지는 않아요. 매수가까지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이제 장기 조금 이제 1년 정도의 투자를 하시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저평가된 종목들 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실적은 잘 나오지만 주가가 여전히 좀 아직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고 지금처럼 이제 적자인데 흑자 전환이 될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종목을 보는 것보다는 이미 실적이 확인됐지만 주가가 아직 여전히 싼 가격에 있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을 사서 차라리 1년 동안 끌고 가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29,500원까지 목표 주가 보고요. 거기에서 매도를 하고 잘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서 추가 매수는 좀 안 안 됩니다. 하는 게 낫겠죠. 안 돼요. 네, 그죠. 네, 내가 잘 알고 있어도 추가 매수는 신중해야 되는 건데 내가 잘 알고서 내 판단으로 사실 매수한 건 아니잖아요. 이 종목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더 오히려 힘들 수 있어요. 저는 29,500원. 요 가격 오늘 잘. 제가 네. 사는 건 잘 사는 것 같은데 네. 파는 걸 제가 너무 급하게 파는가 봐. 파는 게 그래요? 너무 내가 팔면 뭐 개인들이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맞아요. 그러듯이. 근데요. 이게 그런 지금 그거는 잘못된 차트를 생각이에요. 못 보니까 그런가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원래요. 파는 게 어렵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파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초보예요. 조금 더 가잖아요. 그러면 사는 것도 어렵고 파는 것도 어려워요. 그리고 나중에 되잖아요. 나중에 되면은 가장 어려운 게 사는 게 어려워요.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게 그 초보이기 때문에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못 모르고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강연회라든지 예.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 강연회 하잖아요. 그럴 때도 예. 제가 뭐 교육도 많이 해드리거든요. 오늘도 강연회 네. 이제 잠시 후에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혹시 근처에 제가 강연회 하게 되면은 한번 오세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니까 그런 것들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네. 하루 되십시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영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종목인가요? 워닝 머터리얼이고요. 워닝 머티리얼즈요. 예. 자, 매수 가격은 어떻게 되시죠? 33,300원이요. 33,300원의 비중은요? 30%요. 30%요. 예. 자, 33,300원이면 아직은 수익 구간이시군요. 예, 예. 네. 지난달에쯤에 사셨나 보네요. 아니면 올 초나? 아니, 보유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래요. 그러세요? 예, 조금씩 그냥 샀다 팔았다 하는 종목인데 네. 워낙 이게 변동이 별로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서 네. 이번에 좀 정리를 하려고요. 그동안 이제 그 기본적으로 매수를 좀 해놓은 상태에서 일부 물량들을 사고 팔고 하셨나 봐요. 그렇게? 예, 맞습니다. 워닝 머티리얼즈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장기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보니까 목소리만 들어봐도 어느 정도의 회사에 대한 좀 파악을 하고 계신지 아닌지가 좀 느껴지거든요. 사실 저도. 기본적인 네. 것만 알고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방송 보시면 아시잖아요.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라고 했을 때 이제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거의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가의 등락을 어느 정도 좀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 예, 그거는 맞습니다. 알고 계신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거기에서 예. 더 깊게 들어간다는 건 사실 전문가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예. 일단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서 사실 이 정도까지 해서 좀 가고 있다는 건 잘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이 부분도 다만 이제 예. 주가가 한 가지 이제 많은 분들이 주가가 올라갈 때는 잘 못 팔고 떨어질 때 약간 좀 이제 그때 팔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제 올라갈 때는 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팔지 못한다는 거죠. 워닝 머티리얼즈도 지금 보면 이제 지난번에 35,000원을 넘어갔던 자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다시 올라갈 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 더 눌리니까 약간 좀 불안감이 좀 생기게 돼요.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이제 오픈이 돼 봐야 알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화면 잠깐 이제 보이시죠? 화면을. 그죠? 네, 보고 있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면 이제 과거 2021년도 당시의 주가를 보면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좀 지저분하게 좀 나와 있죠. 주가가. 예. 그래서 여기서 반복적으로 예. 왔다 갔다. 이게 뭐냐면 사고 파는 그 매도 매수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 그 전부터 해서 매수 매도가 많은데 거래를 딱 따지고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매도 물량들은 별로 없었고요. 매수 물량들만 좀 쌓여 있는 상태예요. 네. 네, 이게 지금 안 보이는 거죠. 이제 일반 개인들은. 그러면 지금 35,000원에서 매도가 나오는 건 왜 매도가 나오는 걸까요? 예전에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이제 못 판 물량들이죠. 주가가 떨어지니까 네. 이제 손실에서 이제 원금이 회복했을 때 당연히 원금 보전에 대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5,000원 부근에서는 흔들리면 한번 이제 정리를 할 거였으면 35,000원 부근에서 이제 정리를 한번 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예, 이해됩니다. 일단 제가 보는 건 이제 당장 이제 월요일 날 오픈을 해야 되는 건데 시장은 만약에 32,000원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한 번에 다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럼 반등 시 매도하는 게 좋잖아요, 아무래도.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32,000원을 이제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반등이 나오면 34,000원 부분에서 정리를 미리 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35,000원에 예. 팔려고 했다가 이제 기다렸다가 못 파신 분들은 아마 좀 반등 나면 또 물량의 매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34,000원 부분에서 좀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예. 32,000원을 손절가 잡아두셔도 어쨌든 이제 수익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손절가 32,000원, 목표주가 34,000원 잡아놓고 다음 주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황민영 매니저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주셨나요? 예, 코츠 테크놀로지.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예, 27,000원에 네. 20%. 27,000원에 20% 매수하셨어요? 예, 예. 오, 그래요? 그럼 혹시 이 회사 매수를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예, 그 회사가 앞으로 전망이 엄청 좋대요. 네. 그 방산 관련주인데, 네. 뭐 LIG 넥스원에도 납품하고, 뭐 현대 롯데에도 하고, 또 뭐 하나 네. 시스템에도 하고, 뭐 여러 군데 그 부품을 납품하는데 앞으로 전망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네. 그냥 제가 샀어요. 아, 결국 이제 매수하실 때 이제 TV나 어떤 매체를 보고서 매수하셨나 봐요. 그죠? 이 회사에 TV도 대한 이 소개를 좀 이제 듣고서 이 회사가 좀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듣고 매수하신 것 같은데 예. 일단 뭐 코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이 방위산업 이제 최근에 관련주들이 주가가 좀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코치 테크놀로지도 사실 이제 상장이 된 지는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근래 네, 들어서 상장되고 나서부터는 주가가 빠졌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그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이제 주가가 올라오면서 이 기업도 슬금슬금 저점을 찍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전망이 좋다라는 건 그 시점에서 봤을 때 전망이 좋다라는 거고, 이 회사가 이제 그렇잖아요. 뭐든지 산업이 항상 이제 이슈가 되고 할 때는 좋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전망들 때문에 이슈가 되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요. 하지만 그 전망들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방위산업이라든지 이제 코치 테크놀로지가 하고 있는 인베디드 쪽 이제 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은 결국 이제 지금 당장에서 본다면 전망은 지금 좋은 상황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다른 나라에서 전쟁 막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전쟁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방력에 대한 어떤 이제 강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은 느끼고 있고 나라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방위산업 비용을 좀 많이 지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치 테크놀로지는 27,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현재 매수 가격보다 위쪽에 있어요. 저는 근데 장기로 끌고 가는 건 사실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회사는 처음에 상장되고 나서 보면은 이제 25,000원 부근에서 24,000원에서 25,000원 부근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물려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22,750원에서 막 올라갔다 빠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23,000원 위쪽으로 한번 반등 나오면 23,000원에서 24,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23,000원 딱 왔을 때 비중 절반 팔고 그다음에 이제 23,000원에서 이제 23,000원에서 24,000원 그 구간에서는 정리를 한번 하시고 그렇게 수익에서 잘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더 내리면 또 다시 사도 돼요? 더 내리면요. 이 기업은 15,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관심을 두고 볼 수는 있지만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요. 매수를 혹시 하고 싶으시면 한번 연락을 주세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그때.
아,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바로 오늘부터 해서요. 강연회 일정들이 또 마련되어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이 분당에서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각 이제 저희 멘토님들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강연회가 또 있어요. 저는 이제 오늘 오후 1시에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각 지역 강연회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강연 일정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이제 화면 통해서 어느 지역에서 하는지 다들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온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사실 온라인 강연회라기보다는 이제 하나의 그 방송이거든요. 매주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유튜브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로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면 황민혁의 심야 주식이라는 방송이 매주 일요일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이 방송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사실 굉장히 고민들도 많고 걱정들이 많잖아요.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될까? 만약에 또 내가 손실을 보고 있다면 더더욱, 그리고 미국 증시가 또 빠졌다면 더더욱 이런 고민들은 심해질 거예요. 특히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쉬어야 되는데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다음 시장에 대한 월요일 주식시장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 심야 주식이라는 방송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 불안한 어떤 상황에 있어서 제가 좀 안정제 역할을 해주는 그런 방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주말 동안의 주요 일정들, 내용들을 정리해드리고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들과 다음 주에 중요한 일정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또 다음 주 시장을 잘 보낼 수 있는지, 자,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니까 매주 일요일 저녁 10시 심야 주식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잠시 후 1시부터는 제가 분당에서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분당 서현 토지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뭐 내비게이션 찍고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로도 역시 오시면 또 이제 지하철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요. 잠시 후 1시에 제가 분당에서 여러분들 좀 찾아뵙고 강연회를 오시면 아마 오신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강연회 분위기가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개인들마다 각각의 궁금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궁금증들은 거의 대부분 또 비슷한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지금 시기에 가장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강연회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강연회는 무료거든요.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 1시부터 시작되는데 1시 전에 조금 일찍 오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10분이든 15분이든 일찍 오셔서 자리 맡아놓고 그리고 좀 편안하게 차 한잔 마시면서 좀 여유 있게 강연을 들으시면 아마 머릿속에도 잘 들어오실 거고 저하고 나누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저는 잠시 후 1시에 분당 서현 토지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상담 진행해 봐야 되겠죠.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네, ABL 바이오요. ABL 바이오요? 네네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25,500원에 10%요. 25,500원이요? 500원. 500원. 자, 그거 언제 매수하시는 건데요? 이번에 네. 내려오길래. 그러니까 어제 매수하신 거네요? 네. 네, 그럼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혹시 어제 매수하신 건가 해서요. 근데 어제 매수하고 나서 이제 하루밖에 안 됐는데, 그렇잖아요. 딱 매수하고 나서 이제 오늘이 그 다음 날이란 말이죠. 네. 뭐가 좀 불안해서 이렇게. 아니, 이렇게까지 안 내렸는데, 이번에 계속 내렸다 올렸다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안 내렸는데, 내려가지고. 네.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매수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막상 이렇게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내려오니까 기회다라고 매수를 했는데 이제 네. 또 생각해 보니까 매수한 가격보다 조금은 떨어져 있어요. 250원 정도.
네.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약간 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네. 이게 주식을 하다 보면 뭐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종목을 매수할 때는 좀 많은 고민들을 좀 해야 돼요. 그때가 기회일 것 같지만 항상 지나고 나면 그때가 기회가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네. 그때가 이거는 진짜 너무 위험해, 너무 무서워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다 지나고 나면 또 기회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지나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ABL 바이오의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주가의 하락이 지금처럼 없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더 큰 하락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있었어요. 주가가 장중에 거의 10% 가까이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한 5.5%까지 떨어졌던 날이 이제 바로 그 수요일이었거든요. 장중에 변동성은 10%가 넘었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 떨어진 건 7%밖에 안 돼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수를 하실 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여기서 지금 떨어지는 구간이잖아요. 지금 떨어질 때 매수를 할 때는 이제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신 거 맞죠? 네. 그쵸. 여기까지. 예.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눌림목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보통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 떨어지는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 경우들, 자, 앞에서 이제 올라갔다 이제 눌리잖아요. 그럼 이런 데서 매수를 하는 경우들이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눌림목 매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만약에 여기 샀다고 생각해봐요.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또 떨어졌죠. 그러면 7%나 떨어지면 장중에, 그러면 사람들은 또 팔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다음 날을 볼게요. 이 다음 날 보면은 여기서 뭐가 떴어요? 양봉이 떴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거는 양봉이 떴다는 건 하락이 멈추는 자리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또 뭐가 떴냐면 양봉이 떴어요. 최소한 눌림목이라고 하면 최소한 하락이 멈추고 나서 2번 정도의 어떤 반등은 최소한 확인을 하고 나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성급하게 매수하신 건 맞아요.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면 이미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된 상태에서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갔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으니 저는 이 종목은 24,0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아직은 이제 반등에 대한 여지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손절가는 24,000원 일단 잡고 대응하시되 반등 시에는 매수 가격이 지금 25,500원이신데 반등 시에는 27,000원 정도 높게 보지 마시고 27,000원 정도에서 매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24,000원과 27,000원을 가격적으로 이제 손절가와 목표 주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24,000원과 27,000원이요? 네, 맞아요. 네네. 네, 이렇게 해서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정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두산 로보틱스요. 두산 로보틱스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76,050원에 15%요. 76,050원에 15%요? 예. 지금 매수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니요. 그쵸? 지금 3월쯤이나 매수하신 것 같은, 네, 그죠? 예. 타이밍으로 본다면 좀 매수 시점이,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제 보니까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제 미리 이제 어제 팔 걸 약간 좀 후회가 좀 되시죠? 아니요, 살짝. 그제 네. 74,000원에, 94,000원에 5%는 팔았어요. 파셨어요? 예. 오. 뭐, 혹시 급등을 하기에 네. 혹시나 하고 좀 그거 5%만 잘하셨네요. 팔았는데 좀만 더 파시지. 반은 파시지. 글쎄요. 이게 빠지는 네. 거 보니까 네. 그럴까 싶은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이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그동안 이제 성장되기 전부터 시장에서의 네.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이제 잠깐 빠졌다가 좀 올라간 거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지금 우리가 이제 AI에 대한 어떤 이제 관심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로봇 쪽도 역시 대기업들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는 하나의 산업이고 뭐 LG도 삼성도 우리나라 대표의 굴지 기업들이잖아요. 대기업들. 그 기업들도 이제 로봇 관련 회사들을 막 인수하면서 이제 사업을 좀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로봇 쪽은 이제 시장이 앞으로 좀 많이 이제 성장 잠재력이 좀 높아요. 많이 높은 그 시장이고 나중에 또 네. 지금 AI하고 또 접목돼서 한다면 또 많은 또 발전이 이루어지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제 로봇 관련해서 뭐 예전에는 로봇에 대한 어떤 그 성과가 아예 없거나 발전을 하거나 하지 않았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10년 전에도 보면 로봇을 만들고 막 로봇 대회들도 많이 했었어요. 그죠? 그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제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갔던 건 아니고요. 잠깐 이제 이제 일시적으로 뭔가 이제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뭔가 좀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또 관심 밖에 멀어지면서 또 빠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가고 빠지고 했었던 적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도 시장에서의 관심은 지금 많이 있긴 하지만 예전에 혹시 이제 두산 퓨얼셀이라고 아세요? 네네. 들어보셨죠? 네.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당시에 상장되기 전에 주가에 관심이 굉장히 좀 컸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이제 여기 지금 화면에 아마 다 잡히진 않는데 제가 조금 이제 이거를 축소해서 약간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보기 좀 편하시게. 자 보면은 이때가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근데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죠. 관심에서 멀어지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도 지금은 저는 길게 가져가는 그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면 좀 파는 자리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일단 5% 파신 거 잘하신 거고요. 85,000원을 손절가 일단 잡아두시고 85,000원. 85,000원. 네, 손절가 잡아두시고. 땡땡가를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예. 다음 반등 나오면 저는 91,000원 정도 위로 올라오면 그때 나머지도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아, 91,000원 위로 올라오면은. 네, 거기서는 네. 이제 한 번에 팔기 좀 이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올라가다 보면은 좀 더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못 팔거든요. 과감하게 그냥 5%씩 정리를 계속 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91,000원 딱 진입하자마자 5% 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흔들리는 것 같은데 5% 팔고 또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냥 팔고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려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정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Y시킴이고요. 네. 11,950원에 25%. 11,950원. 950원. 20%군요. 예. 그리고 제가 원래 50% 정도 두고 있다가 네. 처음에 그 16,400 얼마 간 적이 있었어요. 네. 예. 그때 반을 덜어냈었거든요. 절반을요? 그리고 지금 다시 또 17,000 얼마 찍었다가 네. 지금 빠졌는데 네. 이걸 계속 들고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좀 착각을 하고 안 팔아놓은 건지 잘 몰라서. 그래요. 공모가도 아직 못 찍었고 이래서 예. 제가 원래 네. 작년에 샀었거든요. 작년 오랫동안 네. 이걸 매매를 하셨네요. 그죠? 네, 그래가 그때도 한번 수익 났었는데 더 가지 싶어서 놨던데 8,000원까지 빠졌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그래갖고 다시 그때 좀- 접근을 해서 또 예. 수익을 지금 내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때 안 팔고 그냥 그대로 두고 있었죠. 네, 빠졌어도. 잘하셨어요. 일단 뭐 지금까지 지금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해서 네. 지금 이제 또 수익을 보고 계신 건데, 네. YC캠이라는 회사를 지금 주기적으로 계속 매매를 하셨다는 건, 그럼 그만큼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신 것 같거든요. 예. 그건 맞나요? 야, 어느 부분이 좀 이 너무 종목을 매매를 세밀하게 하게 된 게 어느 점이 좀 계속 마음에 드셔서 매매를 하신 거예요? 유리기판 그런 거. 반도체 포트 코팅 네, 유리판 예. 반도체요? 예. 최근에 이제 예. 삼성 쪽에 그 이슈가 좀 있었죠. 예. 네. 원래 SK하고 삼성하고 하는데. 근데 사실 그 전에는 예. 이런 이슈가 없었고 최근에 이거 나온 뉴스 이제 좀 맞아요. 화두가 된 거잖아요. 이제 그 예. 전부터 이제 이 종목을 매수를 하긴 했지만 왜냐하면 YC캠이 예. 반도체 국산화를 이제 시켰던 그 회사 중에 뭐 가장 먼저 뭐 국산화 시킨 기업이라고 이제 예전에 좀 이제 알려지긴 했었던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지금 최근 들어서는 유리 반도체와 관련해서 유리 코팅 관련 기술과 이제 관련해서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 회사는 이제 중간중간마다 거래 공백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회사가 이슈가 되면 주가가 당연히 거래가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전에 중간에 수급 공백이 있다는 건 이 회사는 뭐 그만큼 시장에서 꾸준한 관심을 받는 기업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죠? 네. 이 기업의 실적이 혹시 좋던가요?
그다지. 그죠? 실적은 별로 안 좋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지난해 실적 적자였거든요. 그리고 연간으로 봤을 때 2022년도에도 뭐 순이익이 많이 나온 편인데 42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그렇게 큰 어떤 실적을 내는 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2021년도에도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주기적으로 이제 어쨌든 나에게 수익을 준 건 이제 좋은 건데 이제는 좀 헤어질 때도 되지 않았나. 헤어질 때도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까지는 운대가 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YC캠은 지금 제가 볼 때는 14,500원을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익을 좀 보전하자는 거죠. 그리고 반등 시에는 16,000원 정도에서는 좀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좀 하시고 수익을 잘 지켜서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황순택님. 네, 반갑습니다. 홍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네, RS 오토메이션. 네. 네, 18,500원에 30%입니다. 18,500원에 30%요? 네네. 이거 혹시 지난해 9월에 매수하셨나요? 올 초에 한 서너 달 됐습니다. 올 초라고요? RS 네. 오토메이션이고 18,500원. 네. 그러면 지금 이번 달 초요? 아니, 몇 달 됐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일단 가격대를 보니까 지금 이제 추가 매수를 하거나 이러진 않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격대가 지금 진입 가격이 좀 높아가지고 보니까 네, 네. 이제 좀 그렇습니다. 네, 사고 나서부터 이제 빠지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예, 예. 자, 앞에서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라는 그 회사 상담을 한번 같이 했었거든요. 들었습니다. 그죠? 들으셨죠? 네, 예, 로봇 예, 쪽은 사실 이슈가 좀 돼야 좀 주가가 좀 올라가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제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좋지 않아도 이슈가 되면 주가 그냥 실적 무관으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나 네.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로봇 쪽에서도 이제 모션 제어 쪽 이게 약간 좀 특화되어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회사는 네. 이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시세라는 건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긴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다만 때가 좀 잘 안 맞아 떨어지면 다시 반등이 나오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근데 네네. 제 생각에는 RS 오토메이션의 경우는 이제 타이밍이 너무 좀 아쉽긴 해요. 왜 이게 어떻게 또 이 가격에 매수하셨을까요? 이거는 매수한 가격이 사실은 매도를 한번 해야 되는 가격이거든요. 주기적으로 올라가고 떨어지고 반복적인 흐름을 보인다라는 건 이거는 이제 매매를 좀 해야 되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RS 오토메이션은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12,000원 가까운 가격에서 매수를 하시면 이거는 보통 이제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가격 정도는 이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2,000원 정도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이제 손해보지 않고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혹시나 진입을 하실 때는 12,000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이제 하락으로 진행돼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반등에서는 18,000원 정도 이제 오면 그때 정리를 좀 하셨다가 나중에 좀 떨어져서 이제 12,000원 부근, 13,000원 아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내려오면 그때 매수해서 수익으로 좀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일단 18,000원 저는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반등 시에 잘 빠져나오시고 다음에 어쨌든 이번에 조금 손해로 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복수는 나중에 13,000원 아래에 내려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이번에 손실을 좀 수익으로 한번 전환시켜 보시죠.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예. 다음에 타이밍 꼭 잘 잡으세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한국콜마 네, 48,000원에 10%입니다. 48,000원에 10% 매수하셨군요. 네. 네. 최근에 좀 많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주식시장에서 시장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반등을 쫓아가는 종목들은 많지가 않아요. 좀 많이 느끼지 않나요?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일부 종목들만 좀 올라갈 뿐 이제 다른 종목들은 좀 이제 처져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시장이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최근에 조정이 좀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때 이 주식을 사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 또 그렇지가 않아요. 또 그렇게 매수하면 또 다시 물리게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은행에 만약에 이제 가잖아요. 가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업무를 보려고 이제 뭐 은행에 간다고 하면 은행 가서 바로 업무를 볼 수 있나요? 아니요, 기다려야죠.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번호표를 뽑잖아요. 번호표를 뽑고 이제 우리가 순서가 오면 그때 우리는 업무를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결국 이제 시장도 약간의 그런 순번이라는 게 있어요. 관심을 받는 기업들, 먼저 관심을 받고 해서 이 기업이 뭐 올라갔다면 이 기업은 이제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또 새로운 또 종목들을 찾게 돼요, 시장은. 또 그 종목이 올라가면 또 새로운 종목들을 찾게 되죠. 이런 식으로 뭔가 순번들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보면 이제 우리가 번호표를 뽑고 나서 기다리다 지쳐서 그냥 가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번호표를 뽑고. 그러면 내가 내 순번보다 좀 빨리 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시장은 약간 그런 순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순번들이 좀 오지 않고 있어서 좀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중국 관련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금 특히 그런 부분들이 좀 커요. 중국 시장도 많이 빠져 있고 약간 소외를 당하고 있고 경제도 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근래에 보면은 중국도 물가가 좀 올라오면서 약간 소비가 좀 살아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수출도 좀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조만간 우리가 지금 빚을 못 받던 이제 소외당했던 아직 순서가 오지 않았던 기업들은 근래 들어서 보니까 기술주 좀 빠지고 있죠. 이제 좀 순번이 올 시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 48,000원 정도에 매수하셨다면 결코 손해보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가격이니까 이거는 그냥 끌고 가셨다가 혹시 시간은 좀 여유가 있다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냥 저는 올해는 좀 끌고 가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끌고 가보세요. 그럼 아마 손해보지 않고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혹시나 만약에 추가 매수를 생각하신다면 저는 4만 원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 추가 매수는 굳이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거 말고는 추가 매수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자 아마 마지막 전화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홍명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 매수 가격 네. 비중은요? 매수가는 38,860원이고요. 네. 비중은 15%입니다. 이 종목을 지금 손실 보고 계세요? 네, 이거 이수페타시스 제가 좀 좋아하는 종목이라서 수익을 조금 보고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쵸.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하락할 줄 모르고 또 이렇게. 앞에서도 상담을 하실 때 이제 봤는데 수익을 내줬던 종목이 다시 수익을 내주는 뭐 경우도 있죠. 하지만 너무 맹신을 하고 가면 안 돼요. 때로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관계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식하고 우리가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가셔야 돼요. 평생 주식은 아니란 말이죠.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보면은 지난번에 고점이 여기 나왔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고점 나왔잖아요. 자, 한 가지 앞에서 제가 이제 최근 들어 이제 그 거래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앞에서 상담하면서 들으셨나요? 그죠? 네, 들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보니까 어때요? 그 전에 올라갈 때 거래들이 털어진 걸 봐봐요. 근데 이번에 올라갈 때 거래를 보세요. 어때요? 많은가요? 작은가요? 많지 않습니다. 작죠? 그러면 사면 안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되게 간단하죠, 어찌 보면은. 그죠? 이건 그래서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일단 3만 원 정도 부근까지 내려올 수는 있는데 일단 손절가는 3만 원 잡으시고요. 그리고 반등 시에는 저는 3만 6천 원 위로 올라오면 이건 단기적으로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대응하시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아시겠지만요. 잠시 후 1시부터 제가 분당에서 강연을 하잖아요. 서울이라든지 경기 지역,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 많이 오시면 제가 뭐 지금 아쉬운 부분들은 거기에서 좀 많이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 응어리지들 많이 풀어드릴 테니까 잠시 후 저는 강연에 대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